또 안 온다고? 안 되겠다 이제. 정은이 1등 맞을 거라 했는데 뻥이었니? 이거 올리는 맞아야 돼. 왜? 이제 대학 가기로 했어? 아니요, 저 엄마 기니피그 사는데. 그건 또 뭐야? 기니피그 모르세요? 어. 기니피그 집에서 키워. 기니피그 귀여워. 아, 그 동물이야? 네. 아, 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기니피그 키우는 게 있어요. 그 반려동물은 없는. 라는 거에 대해서 역함수 존재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가 대응 관계로 먼저 처리해 준 거야. 항상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x 정의역이 있고요. 1, 2, 그 다음 y, 그 다음 여기 3, 4 있다고 할 거야. 그때 그냥 함수가 있어. 그냥 첫 번째 함수 f란 거에 대응시킬 거야. 그때 무슨 대응이 됐어야 돼? 상은아? 반드시 1대1. 1대1. 어떻게 알았어? 우영아, 저번 거 안 들었는데. 함수 1대1이 안 되면 함수 성립이 안 돼. 맞아. 뭐야, 들었는데? 아니, 저번 내용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갔었나 봐.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역함수가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얘네가 1대1 대응 상태여서 반대 과정이 먹힐 수가 있어야 되고, 얘가 1대1 함수인 상태여서 여기 숫자 5란 게 남아버리면 여기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다시 y가 되는 거잖아. 거기 빈값이 있으니까 함수의 대응 관계에서 깨진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가 먹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 관계를 봤을 때 1대1 대응 관계여야 돼. 그럼 1대1 대응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 x1과 x2의 값이 다를 때 이거면 우리가 fx1하고 fx2 값이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그 다음 1대1 함수죠. 그 다음 여기에다 뭐가 돼야 돼? 치역과 공역의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개수가. 그래서 치역값하고 공역값이 일치한다. 이게 1대1 대응이어서. 근데 여기 대응 관계에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 관계까지 접근이 돼야 돼. 그래프 관계. 그래프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에 대한 그래프, 대표적인 그래프가 뭐라 했어? 성현이 기억나니? 1대1 대응에 대한 그래프? 기억이 안 나도 돼. 증가함수처럼 1차 함수여야 된다고. 1차 함수 또는 우리가 요 반대로 가는 감소 1차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1대1 대응이야. 왜? x값이 빈 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야.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기도 하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그래프 예시를 저번 시간에 하나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 띌 거고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 요렇게가 y는 fx라고 써 있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냐는 거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공역이 생겼어요.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요? 여기 값이 공역값으로만 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 다른 거였네. 맞아.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야, 얘는. 1대1 함수. 그러고 정리해가지고 적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함수가 여기를 채우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계 1대1 대응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그래프 관계에서 우리가 저 말을 맞춰서 적어보면 첫 번째 요 말하고 일치하는 말이 뭐냐면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맞죠? 좌표가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러려고 할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면은 반드시 증가만 되거나 감소만 돼야 된다는 거야. 증가만 또는 감소만 돼야 되는 거야. 둘 중 하나로. 감소만. 왜? 이게
이렇게 갔다가 꺾여서 내려와 그래프가 만약에 그러면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은 게 한 번씩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관계가 깨진 거야. 얘를 봐. 얘는 1대1 함수인 이유가 뭐야? 증가만 하고 증가만 하지. 그래서 1대1 함수까지 되는 거야. 저 조건까지가 1대1 함수 조건이야. 얘가 1대1 함수 조건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거를 말 자체를 쓰면 지금 요 그래프는 띄어져 있지. 근데 요 그래프는 붙어 있지. 그럼 이거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뭐라 하게? 말 안 했나요? 수업을 여러 번 해가지고 자 요거는 불연속이고요. 얘는 띄어져 있어. 연속적이지 못해. 불연속. 그 다음 얘는요.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야. 붙어 있잖아. 연속이란 게 뭐야? y값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얘는 y값이 띄어져 있다는 거야. 요 그래프의 y값 여기에서 그 다음 요 그래프의 y값이 여기이기 때문에 둘이 띄어지는 관계여서 불연속이 되고 연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냥 연속이야. 안 끊겨 있으면. 끊겨 있지 그래프가. 오케이? 끊겨 있으면 불연속이야. 그래서 연속이어야 된다. 끊김이 없어야 된다. 연속이다. 끊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이다. 끊김이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거 갖고 우리가 그래프를 조사할 거야. 그래서 어려워도 지금 저 두 조건 갖고 하는 건데 연속이다에 대한 관점까지 말씀을 정확히 드릴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풀게요. 다 적었지? 지울게. 지워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하나 둘 써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래프다라고 써 있어. 그러면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 써놔. 증가만 아니면 감소만 되는 그래프인 거야. 감소만. 증가 또는 감소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연속인지 판정하는 거야. 연속. 연속 따지기. 연속 판정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에 대해서는 y는 2x 그래프래. 이거 y는 fx 해가지고 y는 2x가 저 정의역에 대해서 대응되는 식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어때? 양수값으로 나와 있지. 그럼 반드시 뭐라는 거야? 증가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만 될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요 왼쪽 범위에 대한 두 번째 식도 감소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고 증가만 되게 해야 되는 거야. 만이 중요한 거야. 증가로만 이루어져야 돼, 식이. 그래서 1 빼기 k라는 기울기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여서 2를 치워주시면 우리가 k 값은 1보다 작다라고 첫 번째 증가라고 나오는 거야. 증가가 되게. 이게 첫 단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연속 판정을 해달라 했어. 연속 판정.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자세히 적어줄게요. 처음에는 봐주세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가 식이 저대로 써줄 거야. 2x가 있고요. 1-k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k라는 값이 있어. 그때 옆에 정의역이 잘 써있거든.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x값이 1보다 작다래. 근데 식은 지금 하나잖아. 여기 범위에선 식이 하나잖아. 여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범위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계속 연속적이단 말이야.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식이 끊기는 지점인 여기 x는 1이라는 요 지점을 불연속 의심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x는 1, 여기가 불연속 의심 구간이야. 불연속 의심점. 의심 지점이야. 왜? 식이 끊겨 있잖아.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쟤도 1차 함수 형태지, 식은. 그래서 1차 형태를 이렇게 적어줄게. 그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불연속이 되잖아. 그럼 얘가 연속이게끔 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만약에 그때 k값이 딱 한 값으로 지정되면 그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 지점이 어디라고? x가 1이라 했어요.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y값, 그 다음 요 x값이 1인데에 대해서 y값을 비교해 줬을 때 값이 똑같아져야지 연속적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달라도. 오케이? 그래서 위의 식은 완벽하기 때문에 x는 1을 대입해주면 위의 값은 2가 나오지. 위의 값 2가 나왔어. x는 1을 대입해 줄 거야. 그럼 값이 몇이 나오는지 2를 넣어서 계산해 준다. 그럼 2가 나오죠. 그래서 2랑 2가 똑같으니까 x는 1 지점에서 y값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연속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연속을 확인한 거야. 이게 연속 확인이야. 위의 식이 2가 나오고요. 아래 식이 2가 나와요. 어디 지점에서? x는 1이라는 불연속 의심 지점에서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 y값하고 여기 y값이 떨어져 있지 않다니까 그래프가 붙어진다는 거야. 이미 붙어서 나온 거야 그래프 식이. 그래서 이거 내년 거 수투하면서 계속 요거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미분 되는지 미분 안 되는지 따질 때. 그래가지고 요 연속인 거 지금부터 봐놓는 게 좋아. 따라서 우리 K값 범위는 첫 번째로만 풀었을 때도 답이 나오는 값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두 번째 거가 그냥 이미 연속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x는 1이라. 자, 봐봐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표정이 조금 안 좋아서. 자, 여기 그래프는 일단 여기 떼놓고 봐봐. 얘는 식이 하나지. 식이 하나면 식이 하나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일 거 아니야. 우리 저번에 합성함수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식 두 개 적었던 거 기억나? 식이 한 개인 거, 식이 두 개인 거 이렇게 했잖아.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 해서 y는 x, y는 1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식이 두 개였어.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식이 한 가지란 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된다는 거야. 지금 그게 요 식에 대한 관점. 그 다음 저기 위에 식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똑같이 증가함수 형태니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연속이 안 되게 되면은 역함수가 없다고. 왜? 역함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가 띄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1대1 대응해서 깨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같은지를 조사해 주고 있는 거야. 어디 지점에서 식이 갈리는 x는 1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말은 이해됐어? 말을 한번 잘 써줘 볼게. 지금 못 적는 것 같아서 x는 1을 기준하에 식이 두 개로 갈려. 나누어져. 그래서 식이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 한 개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한 개지. 그래프가 한 개야. 한 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의심점은 식이 나누어지는 x는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식의 값과 x가 1보다 작은 값의 식의 값을 우리가 같은지 따져주는 거야. 식의 값이 같은지 따져주면 되는 거야. 따지자. 이렇게. 같으면 연속인 거야. 자, 요거 잠깐만요. 요거 옆에다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줄게. 자, 첫 번째 y는 fx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 대해서 y는 2x 써 있어. 2x. 그다음 아래 식이 x 써 있어. 그때 x 값이 1보다 작은 데에 대해서라고 정형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직접 그리는 방법 저번에 해줬었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오른쪽에 그릴 거란 거야. 그때 y는 2x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2x는 요 원점 지나지. 그럼 1 지날 때 몇 지나? 2가 지나가지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 그려준 다음에 그 중에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요 부분만 살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아래식은 y는 x란 그래프지. 그랬을 때 1대 1을 지나지. 여기.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원점 똑같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더 그릴게요. 그 중에서 어디? 여기 왼쪽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체크해달라는 거여서 분홍색만 나와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이유가 여기 1일 때의 y값이 2. 1일 때의 y값이 1이어서 띄어지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얘는 불연속이다. 라고 불연속 예시 적어줘. 요거까지 적어줘.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좀 어려운 거 맞아. 이거 위에 과정이야. 근데 위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개념이어서 알고는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증가만 감소만까지만 이해가 돼도 상관이 없어. 괜찮아. 저거 채울 거야. 천천히. 그다음 다음 주부터 6회 해가지고 시험 대비할 거예요. 한 번에 소단을 하나씩. 인순 주말에 얘기를 하자. 알겠지? 내일 얘기하거나 일요일날 얘기하고 반 옮길 건지 봐보자. 우연아 옮길래? 지금 반이 좋으면 돼. 어? 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집합이 안 돼서? 그럼 집합할 때만 반 한 번만 옮길까? 다른 학원 시간표 괜찮으면? 저 학원 들어갔어요. 그래? 그럼 앞에 거는 그냥 앞에 내용은 좀 어려운 데서 듣고 그 다음
다시 여기로 올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일요일날 한번 얘기하자. 일요일날 시간표. 또 중간 범위. 중간 집합 연산까지 나올 것 같아. 교집합, 합집합까지. 성현아, 시험 잘 보고 성현이도 옮겨가자. 잘 봐야죠. 성현아, 너 근데 A반 시험보다 시험 안 못 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잘하는 것보다 너가 열심히 해서 더 잘해줬어. 걔네가 생각보다 안 열심히 해. 좀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저기 연속이 안 되면 역함수가 아니에요. 1대1 대응조차가 아닌 거여서 저 그래프는 뭐야? 그래서 저거나 증가 함수인 거는 맞아. 증가잖아. 분홍색이. 증가. 그럼 1대1 함수는 된 거야. 근데 저기 y값 b지. 저 부분이 뭐야? 공역인 거야. 공역만 되는 범위인 거야. 여기가 공역만이야. 공역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y값은 여기는 공역도 되고 치역도 되는 거야. 치역, 우리가 함수값 대응되고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은 공역도 되고 치역도 되는 거야. 그래서 공역만인 범위가 있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깨지니까 1대1 대응이 안 돼서 1대1 함수까지밖에 안 된다. 그럼 역함수로 못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됐으면 돼. 다시 우리가 기말 준비할 때 그때 얘기했을 때 전에 한 적 있는데 어디까지 기억이 좀 나기를 바래가지고 지금 계속 미는 거야, 진도를. 사실 계약하고 그냥 빨리 돌릴까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뭐야, 너 친구들 어디까지 나갔어, 진도? 진도요? 학교에서 보니까. 애들 어디까지 나갔니, 민수야? 저희 반 애들은 대부분 원방하고 있어요. 네, 지금 원방하고 있어요. 진짜로 뒤에 안 하고? 아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 한 3-4명은 저희랑 범위 비슷한 것 같고, 네, 제 여자친구 센시로 구하고 센빈가 그걸로 구하고 있거든요. 원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 원방까지만 한 거야, 그러면? 네, 방학 때 천천히 원방까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 남을 비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 다 한다며. 자꾸 풀다 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나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남을 거니까. 내가 봐줄게. 자, 주시는 건가요? 데려다 줄게. 정현이랑 같이. 근데 나 갈 때 같이 가야 돼. 한 11시 반 이때쯤에. 오케이. 자, 186번 다 정리되면 갈 거여서. 자, 얘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나타내래. 그럼 식이, 여기 1차식 있고, 1차항이죠. 그 다음 여기 절대값 항이 있네. 요 덩어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지. X값 범위로 나눠서 우리가 풀어주는 게 1번 관점이야. 그래서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값이 2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식이 나오는 거야. 저 정의역에 대해서 대응되는 식이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아까 앞에 건 뭐라 써있던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앞에 거는 우리가 정의역이 주어진 다음에 각각의 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기 절대값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역에 대응되는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부터 풀어줄게요. fx라는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얘가 절대값 그냥 뚫고 나오니까 a 플러스 1, 여기에 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빼기 2a 얘가 되겠다라고 식이 첫 번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뭐야? 여기 fx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 거지. a 빼기 1,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빼기 2a다.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처럼 이쁘게 한 번만 적어줄게. 혹시 나중에 서술형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우리 맨날. 그래서 다음 fx식이 a 플러스 1, x, 그 다음 옆에 1 빼기 2a. 어떤 정의역에 대응되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응되는 식이 얘다. 라고 앞에처럼 하해주는 거야. 앞에 문제처럼. 식 이렇게 적은 거야, 원래. 그래서 a 빼기 1, 요거에다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 빼기 2a 이렇게 적고 x값이 2보다 작을 때 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앞에랑 똑같이 한 거야. 서술형은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우리가 문제 풀 땐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어? 문제 그냥 풀 거니까.
그때 얘네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우리 뭐 해달라 했어? 1번 뭐만? 뭐뭐만? 증가만 아니면 감소만 둘 중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부터 적지 말아봐. 나 먼저 하고 적을 거야. 2번 연속이다. 두 가지를 우리가 껴서 할 거야. 근데 일단 증가만 감소만 먼저 할 건데 적지 마봐. 여기서 어떻게 하나? 앞에 식이 a 플러스 1이야. 얘가 증가고 두 번째 a-1이 증가고 이렇게 적은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a 플러스 1 얘가 음수고 a 빼기 1 요 값이 음수다 라고 적는 거가 식이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 이거 두 번 하는 거거든. 하나씩 하나씩 증가 감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하라고 말을 해. 너네 식을 쓸 때 일반하를 할 수 있어야 돼. 얘네의 기울기란 거는 그래서 뭐가 같다는 거야? 부호가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1 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부호가 같다라고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걸로 적어야 돼. 3개짜리부터는 더 유용해. 하나만 부호 다르다.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3개부터 훨씬 유용해지거든. 2개짜리 연습을 해놔야지 3개짜리 넘어가죠. 뭔 말인지 알겠어? 설명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둘이 똑같아야 된다. 한 방에 적는 거야. 그럼 우리 요거 무슨 방정, 이거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야. A값 기준으로 2차 부등식. 그럼 우리가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한 방에 풀어주는 거야. 첫 번째 봐봐. 요걸로 풀어서 공통 부분에서 1차 부등식 하나, 두 번째 풀어서 1차 부등식 둘 이렇게 하는 거가 맞아. 맞는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야지 문제가 좀 어려울 때 이걸로 푼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속인지 따져달라 했어. 지금 다음 식이 요 범위에서 식이 한 개지. 요 범위에서 식이 하나지. 그러니까 식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어디만 찾는다? 식이 끊기는 x는 2란 불연속 의심점에 대해서 하는 거야. 불연속 의심점.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근 처리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이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조사하는 거야. 이거 꼭 해야 돼. 공부할 때. 자, 그래서 x값이 2에 대해서 위의 식에다 대입할 거야. 위의 식에다 대입할 거야. 그럼 x값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2 플러스 1 빼기 2a 나오지. 그래서 위의 식은 3이 나와. 그 다음 아래 식도 똑같이 2를 대입할 건데 아 선생님 이거 2보다 작다인데 2를 요따 왜 대입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보다 작다는 숫자의 제일 큰 건 1.9땡이에요. 1.9땡. 그래서 1.9 이렇게 되니까 2랑 값이 똑같아야지 그래프가 붙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1.9 이렇게 되니까 그 수치 값이 2랑 일치해야지 연속인지 아닌지 따질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같은 지점까지 조사해줘야지. 그래서 x값에 2를 대입 넣어주면 2a 빼기 2 플러스 5 빼기 2a니까 아래 식도 3이야. 그래서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맞다라고 요거까지 조사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비반교재 쉽게 만들어서 연속 갖고 답 결정 요인이 안 나와 지금. 원래 여기까지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C단계야. 센 C단계. 오케이? 요거 갖고 하나 더 갈라. 내용을. 여기 위에 것도 연산 처리가 조금 어려울 뿐더러 아래 연속까지 하나 값을 잡을 수 있게끔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가 기말 대비하면서 거기까지 채울 거기 때문에 준비해놔야 돼. 자, 그래서 A값이 1보다 크고 A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대로 답을 써주면 되겠다. 요 아래 거에서 A값 결정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연속인 그래프야. 오케이? 이미 연속이야, 그래프가. 그렇대요. 자, 그래서 180원은 천천히 성아. 적을 시간 줄게요. 그냥 빨리빨리 적은 사람들 다음 문제 봐보고 있어. 그냥. 유리함수는 번분수 배워요? 번분수 배워. 왜 번분수 계산 잘 못해? 아니 번분수 하는데 유석이가 4개, 3개 막 맞아. 4개짜리 있어. 그러니까 중1계 2개짜리여서 그래. 번분수 계산이. 그러니까 이거까지는 중1 거란 말이야. 요거 나누기 요걸로 한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에다 밑에 뭘 더 달아가지고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번분수 계산하고 요 마이너스 먼저 연산하고 다시 번분수 계산하고 순서대로. 이거 해줄 거야.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야. 일요일날 유리식까지 할 거야. 그럼 진짜 뒤에 진짜 조금 나와서 이거 마지막 번호 몇 번이지? 200 한 50번 되나? 237번. 237번. 우리가 한 210번 정도에서 끊길 것 같거든. 딱 무리함수, 무리식, 유리함수 비워놓고 유리식까지 하고 이제 돌아갈 거야. 알지? 유리식까지 할 거야 일요일날. 자, 이제 다음 거 볼 건데 요것도 내가 먼저 적을 테니까 천천히 적어봐. 이거 적으면서 보면 집중 안 되니까 나도 멀티가 잘 안 되거든. 그냥 먼저 봐봐. 우리가 일단 fx에 대한 y는 fx와 y는 인버스 fx 얘에 대해서 우리가 교점관계라는 것부터 찾을 건데, 아이고 나 문제 번호 잘못 봤다. 188번 내용인 것 같은데 이따 먼저 적을게요. 잠시만요. 어딨지? 오늘 요거 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이고 망했다. 자, 미안하다. 193번 194번에 적자. 이거는 적을 거는. 자, 이거 한 김에 먼저 하고 시작할 거고요. 자, y는 fx와 y는 인버스 x의 교점이라는 거를 볼 거야. 자, 얘네가 교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먼저 이거 할 거야. 자, 둘의 교점이래. 그럼 둘의 교점이란 건 둘이 같이 만나는 지점이잖아. 그럼 나 그 지점 좌표를 a, b라고 적을래. 그 교점 a, b야. 그래서 자치 갖고 설명할 거야. 자, 첫 번째 우리가 교점이니까 얘에 대해서 fa 값은 값이 b다라는 식이 성립이 돼. 맞지? 근데 또 다르게 얘 역함수도 똑같이 얘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 a 값은 값이 b다가 똑같이 대응돼야 돼. 오케이? 교점이니까 두 식에 모두 참여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제 그 상태인데 지금 이때 fa 값은 b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알려준 식은 f 인버스 b의 값은 값이 a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역함수 해주면 저거 대응되는 관계 맞잖아. 근데 요거를 우리 역함수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 f b 값은 값이 a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다음 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fa 값이 fb 값이 a고요. fa 값이 b인데 f 인버스 a 값이 b고 f 인버스 b의 값이 a래 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식에서 우리가 a, b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주면 요 식하고요. 요 식하고 그 다음 요 식하고 요 식을 볼 거야 둘이. 그러면 fa는 b도 성립하고 fb는 a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f 인버스 a도 b로 성립하고 f 인버스 b도 a로 성립하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고 하잖아. 그럼 a 지점하고 b 지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a, a가 지나가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b에다 a 넣어볼게. a는 a다. fa는 a다. f 인버스 a는 a다. 그 다음 두 번째 f 인버스 a는 a다. fa는 a다. 요 관계가 먹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랑 b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네가 모두 다 성립하려고 하면은 값이 같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식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 뭔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a, a라는 건 우리가 직선 어디 위야?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로 하면 우리가 y는 x 위에서 교점이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랑 그 다음 y는 x가 세 직선이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세 직선이 교점이 하나인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식이 우리가 y는 인버스 fx야.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y는 fx야. 다음 식을 저번 시간에 내가 역함수 구하기까지 설명해줬어. 식에서 y랑 x 바꿔줬던 거 기억나?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y는 f 인버스 x가 되는데 이때 요 지점값들이 모두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y는 fx랑 y는 인버스 fx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거기 위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해줄게.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앞에 쉬운 거 식 과정 먼저 한번 보고 다시 하자. 지금 불편한 것 같아서 이거 좀 이따 다시 적어봐. 자, 187번 다시 갈게요. 그래서 역함수 식 구하기부터 하자. 역함수 식 구하기.
식 구하기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지고 다시 해줄게 얘기를. 식 구하기 하면은 좀 나아져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라는 거는 y와의 관계니까 요거를 y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당연히 y는 fx 식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y는 3x 플러스 a야. 다음 식을 어떻게 하냐? 1단계가 x 값으로 정리하는 거야. x로 정리야. 역함수 찾을 거야. 역함수 식 구하기야. 역함수 식 구하기. 일단 써줄게요. 역함수 식 구하기. 여기 내용에서 중요한 건 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식 구하기. 얘가 중요한 거야. 역함수 구하기가 아니라 역함수 식 구하기야. 알겠어? 값을 구할 건지 식을 구할 건지 계속 비교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이 값을 3x는 y 빼기 a다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때 x 값으로 정리하겠다는 거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a다. 여기까지 정리한 게 우리가 x로 정리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단계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대칭.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y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3분의 1 x 빼기 3분의 a. 그러면 지금 얘가 뭔 뜻인데 얘 식이 fx라는 식이고요. 얘 식이 f 인버스 x라고 역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 원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역함수 식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오케이? 왜 역함수란 게 무엇인지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볼게. 역함수 정의. 역함수 정의가 뭐였어? 아까 x값이 대응시켰을 때 다시 바꾸치면은 원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 x랑 공역 y 적을게요. 그때 우리가 정확히 다 대응될 거니까 C역이라 부를게요. 지금부터. 그때 f에 대해서 대응시킬 거야. 그럼 얘는 fx가 되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반대 연산 f 인버스라 적지. 오케이? 그러면 요 연산을 합성해주면 되는 거야. 요 값에다가. 그래서 fx에다가 뭐를 합성해줘? f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해주는 게 값이 얘랑 일치하다는 게 역함수 연산이야. 오케이? 그래서 합성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적어주시면 f 인버스랑 f를 둘이 합성한 값은 그냥 x 값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역함수 합성 방법이야. 그래서 역함수란 게 무엇인데, 자,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졸지 마봐, 상현아. 알겠지? 피곤하지? 안 피곤해? 그래. 7 곱하기 7분의 1은 값이 7이다. 이거 하나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 7 곱하기 1은 값이 7이다. 이거 적어놓을 거야. 자, 우리가 7이란 거를 어떤 숫자에 곱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오지. 이걸 항등원이라 불러. 항등원. 옛날에는 고1 때 배웠어. 항상 그 값이 그대로 나온 거야. 자기 자신이 어떤 수를 곱해도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자기 값이 그대로 나와. 그게 항등이야. 항등. 항상 그대로 나오는 얘가 값이 원이라고 적은 거야. 값. 항등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근데 이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항등원이 나오게끔 연산하는 방법이 7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항등원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게 역원이라고 불러. 역원이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등원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역원인데 우리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기 때문에 요 수의 역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항등수인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행렬할 때 행렬을 내가 반도 안 배웠다고 말을 했거든. 행렬이 우리가 요 값을 단위 행렬이라 했지. 이 값을 곱하면 뭐가 나왔어? A 그대로 나왔죠. 이것까지 기억나? 그래서 요게 항등원이야. 곱셈의 항등원이야. 그래서 똑같이 A 값을 어떤 값하고 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 역연산을 배우는 게 역함수, 우리가 역행렬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안 했어. 얘가 제일 중요한데 연산에서. 행렬 연산에서.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합성이란 함수 연산을 곱하기나 더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합성 갖고 함수라는 걸 연산하는 구조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봐봐. 그러면 요게 뭐야? 자, f.x에다가 정의역 x 매길 거야. 그럼 여기 연산하면 뭐 돼요? fx 값 되지. 여기에다 다시 x를 합성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fx가 되는 거잖아. y는 x라는 게 뭐였어? 항등함수였죠. 얘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항등함수. 그래서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y는 x, fx는 x다. 이 식을 항등함수다 라는 거를 기억을 계속해야 돼. 여지까지 한 항등원하고 같이 일치하는 개념인 거야. 항등함수한 거야.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가 나오게끔 연산하는 방식이 뭐라고? 역수연산인 거야. 역연산. 그래서 이게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항등수, 역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항등함수가 나오게끔 연산하는 방법이 두 개. 우리가 함수는 연산이 곱하기가 없어. 함수에 대해서 연산한 건 우리가 합성이야. 그래서 그 합성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끔 하는 연산이 역함수란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시면 반드시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x값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대응관계로 보여준 거고 식관계로 보여준 거고 그래서 말도 엄청 길게 한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돼.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돼.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여기만 기억하는 거야. 원래 함수랑 원함수야. 원래 함수. 그 다음 합성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를 합성할 거야. 역함수의 합성은 반드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얘가 된다는 거야. 원함수랑 역함수의 합성은 반드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옆에 적어놓은 예시로 보여줄 거야. 저 식으로. 자, 얘가 y는 3x 플러스 a. 그 다음 여기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a 적혀있지. 아, 저것도 연산하면 진짜 x가 되는지 a란 문자를 갖고 있지만 그냥 진짜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자, f에다가 f 인버스 x 합성시킬 거야. 그럼 인버스 x에다가 저 아래식 적어주면 되는 거지. y는 띄워놓고. 그래서 이거는 f 저기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연산해 줄 거야. 그럼 f라는 거에 x 자리에 요 숫자에 넣어주세요니까 얘를 여기 식에다가 직접 대입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값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에다가 옆에다가 뭐가 써있어? 플러스 a 써있죠. 그래서 다음 연산을 끝까지 마무리하면 여기에서 x값 나오고 얘 값하고 얘 값이 지워지니까 x가 나오는 거야. 진짜로 항상 이렇게 만들게끔 나온 거고 이거를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를 왜 거냐면 y, x를 우리가 요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공역에다 보낸다고 대칭한 거야. 그 값이 반대로 쏘는 거야. 과정이.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식을 정리해 라고 한 거는 우리가 무슨 연산을 써?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식 그대로야. 얘 그대로 원함수야. 이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얘가 역함수화 된 거야. 역함수가 된 거야. 그랬을 때 다음 역함수랑 관계가 어떻다고? 정의역과 공역을 자리를 바꿔주는 과정이 바꾼다, 대칭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역함수야. 따라서 자 마무리할게. 6시 55분에 한 번 하실게. 얘들아 잠 좀 깨봐. 학교 갔다 와서 많이 힘들지? 자 주말에도 근데 피곤하잖아.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3분의 1, 요 값이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a가 값이 2가 되는 거야. 그 값이 어떻게 돼? a 값이 마이너스 6 둘이 곱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저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저거 계산만 하면은 너네가 너무 기억을 못할까봐 다 얘기한 거야. 써주세요 그냥. 회의 써줘. 한 두 문제 더 풀고 쉽게 집중 좀 해줘. 아, 다 눈 감고 그래. 많이 피곤하지. 어떻게 졸음껌 한 박스 사놔야 되겠다. 다음부터 하나씩 줄게. 인버스가 뭐예요? 인버스가 그러니까 인버스가 버스가 뭐야? 반대. 좌우 반대. 벌스가 탄생이지. 탄생에다가 역탄생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인버스. 오케이? 근데 IN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적었어. 그 부정하는 단어들 있잖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어? 영어 잘해요. 영어 3등급 나 단어가 왜인지는 잘 모르겠다. 안 찾아봐서. 문과가 편할 것 같아요. 문과? 어? 함수 보면은 문과가 편할
여기까지는 문과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수능 30번에 야 너네 수능 문제 만들려고 몇십억 투자하나면 한 3, 40억 투자해. 수능 문제 30개 만들려고 수학을 몇십억 투자해서 만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럼 애들이 정확하게 잘하는 진짜 정말로 엄청나게 잘하는 얘랑 진짜 잘하는 얘를 구분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완전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5% 수준인지 2% 수준인지 그걸 가르는 문제야. 그렇게 갈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거가 재학생들 기준이 아니라 재수생들 한 5생까지 껴가지고 맞추는 애들이 되는 거니까 재학생들 중에 사실 0.1%가 안 될 것 같아. 아마 맞추는 애들이 쉽지가 않다.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맞추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문제까지 하고 한 번 씩게요. 함수 fx를 구할 건데 요 함수 식을 구해라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식을 구하는지 값을 구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해. 값 구하는 연산까지 해줄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서 한다. f.g 인버스 x가 6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럼 fg의 인버스 x라고 써 있는 거를 합성했더니 값이 6x 플러스 1이래. 이렇게 써 있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g의 인버스 x라는 거는 다음 연산에서 식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아까 했던 우리가 역함수 구하기를 통해서 직접 구한다. 그래서 이걸 x 값으로 정리해. 그럼 전체에다 3을 곱해줄 거예요. 3y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시면 우리가 3y 플러스 3이 되겠다 라고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식을 하나도 조작 안 걸고 그냥 등식의 성질 썼기 때문에 그 식 그대로야. 여기까지 원함수 그대로야. 원함수 원래 함수란 거야. 말 힘들어하지 마봐. 원함수까지는. 자, 그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y는 3x 플러스 3이야. 대응 관계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대칭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때 y는 3x 플러스 3이다 라고 써있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 인버스 gx다. g 인버스 x다 라고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3x 플러스 3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대응시켜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서 우리가 f 여기 잘 보세요. 3x 플러스 3 요거는 6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있을 때 우리가 fx 19하래지.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요건 저번에 했지? 요 값을 기준 문자 t로 바꿔달라고 해서 오래갈 연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하는 방법 더 있어. 근데 꼭 요걸로 t로 바꿔줘. 이게 1단계야. 기준 문자 t로 바꿔줘. 자, 그럼요. 여기에서 연산이 뭐가 잡혀? 3x 플러스 3 값이 t다 라고 잡히겠죠? 맞아? 근데 x란 걸 살려서 풀면 돼야 한대. 기준을 t로 바꿨으니까 t를 살리란 거야. 따라서 우리 x 값은 t 빼기 3을 값을 3으로 나눠준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저기 식에다 대입해가지고 t를 살려서 식을 풀어준다. 그래서 다음 식을 연산해주면 2t 빼기 6에다가 값을 플러스 1하니까 빼기 5가 된다 라고 해서 이걸 기준 문자 t에서 x로만 갈아 껴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는 합성함수 연산하면서 했지? 애들 RPM 풀어왔어? 역함수 초반까지 해왔어? 좀 이따 한번 보자. 시간 있으니까. 안 해왔어 상윤아? 아 그럼 듣기 힘든데. 야 거의 끝났는데. 유리함수 유리식은 A단계만 풀릴 거란 말이야. 우리 시험 끝나고 나오랄 때 나와요. 개천절부터 다 안 쉴 거야. 쭉은 안 쉴 거야. 쭉 쉬면은 한 10일 동안 숙제가 0개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한 몇 개는 해야 돼. 학교 안 가는 그 기간에 50개는 풀어야 돼. 명제 이런 거 리마인드 하면서 한 번 수업 듣고 명제라도 50개 내줄 거야. 뭐야 꼭 와야 돼 그때. 시험 잘 봐도 와야 돼. 알겠어? 못 보면 그냥 학원에서 와서 그냥 수업 2번 들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80점은 넘겨. 안 돼, 안 돼. 90점 맞아야 돼. 너네 학교는 90점 맞아야 돼, 진짜로. 10학 때는 90점 안 될 거야. 아니야. 우영아, 지금 이제 하면 돼. 한 달 남았어, 아직도. 한 달 남았잖아. 지금 이제 딱 한 달 남지 않았어? 할 수 있어요. 자,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189번은 여기에서 다음 함수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값이 써 있어. 식을 구하는 건지 값을 구하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까지는 여기 막 x 써 있고 식을 구하세요 였으니까 식을 구하던 건데 지금은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값에 주목해서 값의 연산법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식을 k라고 이렇게 놔줄 거야. 는 k. 그러면 다음 식에서 우리 요 역함수 연산법 아까 기억나? 역 대응시키면 되죠. f k 값이 g-3이다. 요걸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냥. 대응관계. 요 안에 걸 그냥 한 덩어리로 봐주시면 된다고. f 인버스 동그라미는 k다. 그럼 fk는 동그라미다 라고 적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요. F 인버스 2가 값이 3이야. 그럼 F3은 몇이야? 값이 2다. 이렇게 적히잖아. 이거랑 똑같이 한 거야. 지금 대응 관계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FK 값은 몇이야? 2K-4가 되겠죠. 그럴 때 G-3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항해주면 K 값이 몇이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이 값이 1이다. 라고 적는 게 답 완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연산하는 거야. 값을 구할 건지 식을
거기까지 하면서 아까 그 개념 다시 해줄게요. 자, 190번.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값을 구해라야. 값을 구해라.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값 연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푸는 방법 중에서 값 연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F 인버스 그다음 여기 G 인버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G 인버스 1을 먼저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G 인버스 요 값에 1, 요거 실린 값을 내가 K라고 이렇게 둬줄 거야. 안에 있는 거. 저 연산 한 번에 안 되니까. 자, 그럼 GK 값이 우리가 1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G의 연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야. 어느 값이 1로 가? 이 값이 1로 가죠. 그래서 K 값이 몇이야? 2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에다 2 써주면 같은 연산이라고. 그럼 이때 F 인버스 이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 이 값을 똑같이 이제 없는 문자 A라는 대문자로 쓰자. A. 그럼 F A 값은 값이 2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A 값이 2로 대응될 거야. F라는 연산을 통해서 2에 대응되는 거 구조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1. 그래서 요 값도 1, 요 값도 1이다 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됐죠? 안 어렵지? 값 연산은 할 수 있는 채로 지금 역함수를 마무리하면 돼. 그래서 식 못 구해도 돼. 기말고사 하면서 할 거야. (191) 자,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에서 인버스 연산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서 대응관계에서 우리 저번에 해줬거든? F.G에 대해서 요거의 인버스 연산 해줄 거야. 그럼 이거는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가 되거든? 이유를 내가 연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게. F.G란 거에다가 우리가 요 덩어리에다가 앞에다가 합성시킬 거야. F.G라는 거 전체에 대해서 결합 걸고 인버스 합성해주면 우리가 합성함수 하면은 항등함수 x가 나온다고 한 게 역함수 대응법이야. 오케이? 역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원래 원함수랑 역함수를 우리가 합성시키면은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다음 연산에 결합이란 거는 결합을 풀어내도 되잖아. 우리가 저 괄호를 없애줄 거야. 그럼 얘 F한테 뭐가 먼저 달려야지 얘가 항등함수 연산이 될 수 있는지 봐달라는 거야. F 인버스가 연산이 먼저 돼야지 항등함수 x가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럼 얘는 우리가 의미 자체가 그냥 그 값 그대로 연산되는 거여서 의미 자체가 1하고 일치하는 거야. 연산법 자체가. 그래서 G만 남았지. 그럼 G 앞에다가 G 인버스 걸어주면은 이게 항등함수 X가 나와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법이 요 방식하고 요 방식이 일치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분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까지 기억해주면 진짜 베스트. 기말고사까지 기억해주면 진짜로. 자, 그래서 위에 거 역함수 연산할 건데 그럼 F 앞으로 뽑아서 F 역함수 되고요. 뒤에 거가 G 인버스에 인버스 걸리겠지. 그럼 그게 G 값이 돼요. 맞아? 네. 저렇게 되잖아. 왜? 역함수에 역함수니까 원함수가 되는 거야. 켤레.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값이 얘가 9 이렇게 실어주면 되겠다. 9 이렇게요. 그럼 F 9값은 몇이야? 10. 그래서 F 인버스 10의 값을 구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은 K가 되겠죠? 그럼 FK 값은 10이다 이렇게 놓으시면서 가변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저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만 잘 해주면 끝난다. 2K 값은 14니까 K는 7 이렇게 나온다. 하나도 안 어렵지? 아까 그래프 그쪽으로 가야지 조금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거 볼게요. 상수 A 값 찾으래. 자,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연산 파악을 먼저 해줄 거야. 이렇게 풀면 베스트예요. 이거는 G.F 요거의 인버스인데 요거는 F.G에 대해서 인버스 걸려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연산 구조를 보고 역함수를 걸기 전 단계인 얘네의 합성과 얘네의 합성이 같다라고 푸시면 제일 좋게 푼 거야. 근데 잘 못하시겠으면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해서 같다라고 풀어야 돼. 왜? 역함수를 뒤집는 방법은 y는 x에 대칭하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원래 함수였던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가 그대로 합성이 돼서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게 문제 의도 파악한 거고, 그래서 F.G랑 G.F 합성해 줄 거야. G.F 합성할게요. G.Fx야. 그럼 다음 식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Fx라는 걸 G에다가 합성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이대로 합성만 일단 합성 연산을 계속 가져가 줘야 돼. 그래서 3분의 1x-1을 여기다가 값을 대입 넣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x 빼기 3 플러스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3 플러스 a가 요 값이다. g 도트 fx다. 그러면 f.gx는요. f.gx는 값을 f에다가 gx를 실어주는 거야. gx 실어요. 그럼 gx를 실어. 요거를 요따 실어요. 그럼 값이 어떻게 돼?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분의 1 a에다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둘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역함수 이전 단계에 대한 연산까지 똑같아야지 역함수 해도 똑같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 a-1 요 값은 값이 a-3이다 라고 해서 값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a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g도트 f 방금 요거 연산했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 지금 역함수 연산하는 거야. 자,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y는 x 빼기 3 플러스 a 요걸 x 값으로 정리하는 거야. 1단계. x는 y 플러스 3 빼기 a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시 y는 x 대칭 이동해줘야 되니까 y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a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저게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건 거잖아. 이게 뭐예요? 저기 g도트 f의 인버스란 거야. 얘가 g도트 f의 인버스 연산한 거야. 요거. 오케이? 이렇게 x. 그 다음 우리가 하나씩 그래서 더해야 되는 거야. 요거 좌변 구한 거야. 우변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g의 인버스 x가 뭔지 구하고 그 다음 f 인버스 x가 뭔지 구하고 둘을 합성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말을 알아듣고 연산하는 과정을 알겠으면 빨라진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 해줄게요. g의 인버스 연산 해주면요. g의 인버스 연산 여기다 쓰자. g의 인버스 x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다음 함수를 우리가 y는 3x 플러스 a다 라고 적어주시고 x 값을 정리해 주는 거야. x는 3분의 1 y에다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다. 그 다음 우리 이걸 y랑 x에 대해서 바꿔주니까 이거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다 이렇게 하나 써주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이거 그냥 역함수 연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거 y는 똑같이 3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시고 값을 우리가 x로 정리해 주시면 x는 3y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y랑 x 바꿔주시면 f 인버스 x는 값이 몇이다?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해서 g도트 fx를 우리가 g도트,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x를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 요 자리에다가 저기 적어놓은 3x 플러스 3을 넣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 값을 넣었으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들어가서 연산 끝까지 마무리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다 라고 푸니까 똑같이 여기랑 여기 상수항 봐주면 연산값은 똑같이 나오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말을 알아들으면 연산 횟수가 주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 걸로 우리가 기입해준다. 왼쪽 걸로. 우리가 역함수 하기 이전 단계에서 얘랑 얘 자체가 같아야 되는 거야.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안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역함수는 y는 x 대칭 이동만 하는 거니까 대칭 이동하기 전의 식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서희 알아들었어? 역함수가 뭐 하는 거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정리하고 대칭하는 거야. 정리까지는 원래 함수 그대로야. 대칭 전에 식이 같아야 된다가 지금 저거 연산법이야. 알아들었어? 아니 식이 같다고. 둘이 같다라고 그냥 하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연산법 하나 써 있는 거야. 그 인버스 분배해 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연산 하나 실어가지고 원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던 거고. 그래서 잠깐만 194, 195. 쉬운 거 같은데 어려워. 그래. 193번이지. 요게 원래 조금 그래. 역함수가 자기가 많이 풀어야지 원래 좀 늘어. 요게. 자, 확대 좀 할게요. 다음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건데 우리가 y는 x라는 거는 특이함수라 해서 얘 뭐라 불러? 항등함수지. 항등함수. 자, 상윤아 봐봐. 너 a값 y는 x에다 넣어주면 뭐가 나오게? 이거 전에 한번 했는데 우리 x는 a값 여기다 대입했어. 항등함수에. 그럼 무슨 값 바로 나오게? 여기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야? a점 넘는 순간 y는 x라는 식이니까 몇 컴마면? a, a. 그래서 y좌표가 읽히는 거야. 보여줬다 이런 거야. 그래서 잠깐만.
잠깐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정신을 잃었다가 갑자기 거만해졌어. 막 주변을 두리번두리번해 갑자기. 자,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 D, 여기 E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저렇게 된다. Y는 X 저번에 한 적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대로 읽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 그래서 Y는 X를 통해서 우리가 Y좌표를 채워달라는 거야. 1단계가. 그러고 나서 주어진 합성함수에 대해서 연산할 건데 역함수 합성이 돼 있네. 그럼 F 인버스 B의 값을 구하세요니까 가변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잘 모르겠어. 지금 요 값을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하는 방법 두 가지야. 여길 K로 놓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요 값을 K로 놓고 하시든 둘 다 무관해. 뒤집고 뒤집는 거 똑같아서. 알겠어? 근데 나는 안에 거부터 할게요. 안에 게 단위가 작아서 먼저 처리하기 쉬워. 자, 요거보다 안에 걸로 실행할게요. 그래서 F 인버스 B의 값이 K다 라고 놔줄 거야. 그럼 FK 값이 B에 대응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어떤 값이 B에 대응돼? 우리가 fx식을 봐달라는 거야. 그럼 어떤 x 값을 우리가 대입해야지 y 값이 B로 읽혀? B, C. C. 5개인데 3번 해서 맞추면 어떻게 우연아. 그래서 C가 읽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음 식이 뭘로 바뀐 거야? F 인버스 C로 바뀐 거야. 오케이? 이제 이것만 마무리 연산해주면 되는 거야. 상윤아 한번 가자. 자, 여기 내가 T라고 놔줄게. T. 그래서 없는 문자로 해주면 되는 거야. FT 값은 우리가 C야. T 값 뭐게? 아, 이거 하품하지 말고 T 값 뭐게? D, 상윤이 뭐? D. D. 아, 잠깐만. 그냥 따라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읽어서 우리 D 값이 된다라고 해서 T 값은 D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처음에 요 값이 D고 그래서 얘가 D인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읽을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할게. 설명 조금만 더 쉽게 해줄게.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먼저 보자. 이렇게 해야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나는 a, a라고 적을래. a, a야. a, a.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시계값이 a는 fa다 하나 알려준 거고 그 다음 이거 a는 a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때 다음에 대해서 함수가 우리가 증가함수여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고 1대1 대응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 연산이 된다고 가정해주면 우리가 f 인버스 a 값이 a다까지 먹히는 좌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y는 fx랑 y는 x의 교점 관계는 어디까지 지나가지냐? y는 f 인버스 x까지도 같이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a, a로 하시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걸 하나 봐줄 건데 얘가 우리가 형태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형태적으로 그림 그려줄 거야. 언제만 정확하게 해당되고 있냐면 증가함수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 y는 x 그 다음 그래프를 하나 잡아줄게요. 증가함수야. 갚아라. 이렇게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커지는 그래프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해. 오케이? 증가. 그랬을 때 요거를 y는 fx라고 쓸게요. 그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역함수 연산이라고? y는 x에 뒤집기 해달라고. 그럼 뒤집으시면 여기 지점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래서 y는 f 인버스 x가 나오고 이때 따라서 우리 세 직선이 같이 이 한 교점 갖고 같이 지나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지나간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말이 왼쪽 식이었던 거야. 이때는 증가할 때야. 증가함수. 첫 번째.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에서 교점이 나온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소함수일 때 할 거야. 감소함수일 때가 어려워. 감소함수일 때가 어려운데 감소함수에서 두 가지만 할게요. 좀 거르고 직선에 대해서만 할게. 고1 때는 직선 위주로 나오니까. 다음 y는 x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는 직선이 있어.
이거를 나는 y는 fx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럼 얘는 둘이 기울기가 어때? 달라요. 달라요에서 멈추면 안 되는데 기울기가 수직.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봐봐. 수직이란 게 뭐냐면 이 선을 그대로 접으시면 요 선이 된다는 거야. 접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관계 파란색으로 칠할게. 지금 요 위에 요만큼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아래식이 된다는 거야. 아래식을 대칭 이동하면 위의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역함수가 뭐야? 스스로가 역함수인 함수야. 스스로가 역함수 함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에 대해서 그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 그래서 자 진짜 역함수 연산법 그래서 옆에다 가볍게 해줄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걸 x 값으로 정리해 줄 거야. 2항하고 2항 할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야. 그러고 나서 y랑 x를 바꿔줘.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나오지. 진짜 그대로 나와. 연산법 자체도. 이게 접혀가지고 수직이기 때문에 그 함수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특수적인 함수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합성이 먹히냐면 f 도트 fx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특이함수야. 두 번 합성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특이한 거야 진짜. 안 특이해 보여?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잡아줄 거예요. 요거에 감소함수 대응시킬 거야. 감소함수. 그러면 그냥 좀 외우면 좋겠어서 하는 거긴 한데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이 함수를 fx라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수직인 관계가 아니야. 각도가 좀 틀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아이고 그래프가 수직같이 나와 있네. 조금만 좀 다르게 그릴게요. 분홍색 선만. 기울기 구분되게 그려줄게. 자, 그래서 잘 봐봐. 요거를 대칭 이동하면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그래프가 요로 넘어가지는 거야. 그대로 접어서 옮긴다고 생각해. 요 선에다가. 색종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요 직선을 우리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다 이동되니까 요렇게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림이 조금 불편하게 나와서 그런데 얘가 그래서 요 지점을 공유하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합성했을 때 요 형태가 x값으로 잡히게끔 나오거든? 실제로 내가 역함수 연산해 줄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을 이걸 우리가 x값으로 정리할 거야. 마이너스 2를 다 곱해. 그럼 마이너스 2y 요 값은 x 마이너스 14죠. 이렇게 나온다. 그럴 때 x값은 값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y 플러스 14가 되고요. 이때 요거를 우리 x랑 y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4가 된다 라고 역함수 찾은 거야. 기울기 값이 둘이 곱하셔서 1값이 나와야 돼. 반드시. 직선에 대한 역함수만 이래. 직선에 대해서. 이거 곡선이지. 곡선은 안 그래.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교점 좌표 찾아줄 거야. 얘는 스스로가 돌아간 거여서 교점이 모든 게 교점인 거야. 모든 게 교점이야. 요거가 여기 정반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야. 그대로.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는 우리가 어떤 구조인데 y는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4 적어줄게요. 그랬을 때 얘가 f 인버스 x잖아. 그때 얘랑 얘는 반드시 y는 x에서 똑같이 교점이 생성된다는 거야. 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y는 x에서 우리가 대입했을 때 fa는 a다가 성립하는데 그럼 f 인버스 a는 fa다가 성립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만 잘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알아들어? 접히는 거 아니에요? 접히는 거 알겠어? 조금 어려워요. 저 증가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거 기말고사 때 다시 똑같이 해줄 거 가지고 미리 해놓는 거야. 그냥 본 적 있다가 중요해 생각보다. 감독은 같이 감소? 어떤 자치? 그 극점이 전체라 했잖아요. 자치로 되는 저거? 왼쪽 거? 감소하면서 감소함수? 그냥 그렇게 자치 찾은 거지. 근데 자치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기 위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점을 a, b라고 두시고 그럼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잖아.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a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x좌표 x, y좌표 y라고 쓰시고 둘이 연결해주면 식이 얘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점의 이동으로 하고 그 점이 지나가는 직선으로 받아 쳐주는 거잖아. 과정이. 뭔 말인지 알아? 이제 자치 되지? 자치 뭔 말인지 알겠지? x좌표, y좌표로 바꿔가지고 위의 점에 역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과정 자체가. 그래서 사실 연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구조여서 처음에 탑재하기가 많이 어려워. 상윤아, 너 이제 괜찮아, 자치? 안 괜찮아? 이번 주말에 괜찮게 해줄게. 안 괜찮으면 나오면 돼. 알겠지? 2번 들으면 되지, 2번. B1도 듣고, B2도 듣고. 자체가 제일 쉽던데요. 그래? 빨리 상윤이한테 말해줘. 상윤 자치가 제일 쉽대. 근데 자치 어려운 편이야. 거기. 이번에 하면서 시험 대비하면 뚫으면 돼. 처음에 다 불편해. 안 뚫릴 것 같아? 상윤이 안 뚫릴 것 같아? 뚫려. 성현아, 너 자치 괜찮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자치 이번 주말에 많이 풀 거여서 이번 주말에 이것만 쭉 풀어줄 거니까. y는 ax 플러스 b 그냥 y만 넘겨서 하면 지방이 y는 ax 플러스 b? 네, 그거를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으로 자취방에서 그건 직선의 방정식.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바가 뭐냐면 방금 지금 우연이가 말을 했던 게 요 위에 점 하나를 내가 여기 a, 로 놓아주시면 위에 점이 a좌표로 내가 x좌표 바꿨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될 거잖아. 이렇게. 맞지?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걸 거야.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3, a가 되겠지? 요게 요 좌표가 될 거 아니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아까 뭐라 불렀냐면 위의 점을 우리가 판단한 거야. 위의 점 판단했어. 근데 요거를 지나가는 직선을 판단하는 거야. 같은 과정이야. 둘이 역연산이야, 계산법 자체가. 그래서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아주고 우리가 식을 연결하면 된다가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살짝만 지울게요. 다 적은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냐? y 값은 a다 라고 적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x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는 연산 하나가 대입법이 엄청 쉽네. a 값을 없애시면서 여기다가 y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취의 방정식 완료. x, y가 지나가는 그래프로 바뀐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우리가 그래서 자취란 게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자취 방정식이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만 딴소리 하면 자, x-y 플러스 3을 지나가는 위에 점이다 라고 문제에서 써 있을 때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줘야 돼.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냐? 한 좌표를 a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x값을 내가 a로 고정했어. y 하는 게 아니라 x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함수의 대응 관계 보시면서 아셨을 거야. y 말고 x로 대응시켜야 돼, 함수는. 그래서 식도 다 x 기준으로 먼저 해. 그래서 y 기준 말고 x 기준으로. 그래서 a 적었어. 그럼 y 값은 a 플러스 3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될 거 아니야. 이게 위의 점에 대한 대입법을 이용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 지점을 우리가 x좌표다 라고 x좌표, 그 다음 얘를 y좌표다 라고 좌표를 이름 붙여가지고 불러주시면 식이 x는 a다랑 그 다음 y는 a 플러스 3이 나온다. 근데 이때 요 a 값 대신에 x를 대입해 주시면 원래 식하고 일치하는 식이 나온다. 이게 자취인 거야. 그러니까 뺑뺑 도는 거야. 위의 점은 대입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입 점을 만약에 그 x점이 a일 때에 대해서 점을 저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점에 대해서 적어준 건데 그걸 다시 점을 식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야. 식에 대해서 그 위에 점을 잡고 그 점에 x좌표, y좌표 불러가지고 다시 식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직선 위에 얹어진다고. 그래서 A랑 잘 봐봐.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크기가 3만큼 차이 나는 모든 점들에 대한 집합이 저 자취의 식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식이 뭐야? Y좌표가 X좌표보다 3 크세요 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래서 A값이 1일 때 Y값이 4, X값이 2일 때 Y값이 5. 이 식을 다 만족하는 식이 나온 거란 거야. 자취식이. 이거 시험 대비하면서 다시 해줄 거니까 일단 이번 주말에 한번 잘 훑어보자. 자, 그 다음 거. 우리 요거 문제 풀게요. 그래서 애들 자취 뚫려. 자취 할 수 있어. 토요일날 클리닉인데. 토요일날 내일 클리닉. 그 다음 일요일이 본 수업. 그래가지고 유리식 마무리하고 갈 건데 내일 상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내일 그 질문 받는데 문제 개수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유리식 안 하고 그냥 여기 할 거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야. 여기까지 해놔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30몇 문제인가 40문제 정도 남았잖아. 괜찮아.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냥 다 나중에 할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을 통해서 배운 괜찮아. 그냥 그거 하는 게 나아. 시험 먼저 봐야지. 조금 목표를 수정한 거야. 원래 유리함수까지 하려는데 유리식까지 하려다가 그냥 역함수까지 하고 끝내는 거예요. 괜찮아. 뒤에 얼마 안 남았어. 그거 시험 끝나고 1, 2주면 한다. 자, 역함수. 우리 역함수랑 원래 원함수의 뭐를 찾으래? 원함수의 교점의 좌표래. 라고 써 있어. 그럼 그 교점 좌표 어디서 일어난다고? 방금 학습을 했어요. 어디?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역함수 연산이 아니라 얘네 둘에 대한 교점 좌표를 찾아라 라고 문제를 바꾸는 거야. 그거 배운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 연산에서 둘을 연립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x랑 쟤를 연립해 주시면 된다. 3분의 1 x 빼기 2 값은 값이 x다. 그래서 값을 이항해주면 3분의 2x 값이 마이너스 2다가 나오니까 x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저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인데 요 교점이란 거는 여기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써서 둘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괜찮아요? 상윤이 알겠어? 사실 여기 잘 몰라도 돼. 요거 기말고사 채워줄 거야, 요거는. 어떻게 되나 보자, 시험 때. 시험 범위 잘하자, 일단. 다음 주부터는. 괜찮으니까. 195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 써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 교점이 어디서 일어나? y는 x에서 일어난다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식을 얘랑 얘를 연립할 거란 거야. 그래서 식이 둘을 연립해 주시면 5분의 1 x제곱 플러스 4가 x라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는 5x다로 식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때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이거여서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할 건데 이때 x점이 4일 때 y는 x 위의 점이니까 4,4라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x점이 1일 때 1,1이라 적을 수 있습니다가 지금 교점 좌표 찾은 거야. 그래서 역함수 연산을 하는 방법까지도 해줄 거야. 근데 자 기다려봐요. 자 4,4랑 1,1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이거 몇이야? 3 루트 2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다 라는 건데 얘가 잘 봐봐.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 1이지. 기울기 1이면 몇 도야? 기울기가 1이면 탄젠트가 몇 도야? 45도지. 그래서 우리가 45도라는 직각삼각형의 특수각비를 이용해서 1대1 대 루트 2 매기면 돼서 x값 차이가 3이다 라고 하면 3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계산이 빨라지고요. 그냥 문자로 많이 나왔을 때 특수각이 나왔을 때는 특수각비로 할 수 있는 거가 맞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 연산 똑같이 해가지고 해줄게. 자, 그래서 얘가 맞는 풀이법이야. 좋은 풀이법을. y는 5분의 1 x제곱 옆에 플러스 5분의 4가 써있어. 다음 식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줄게 한번. 자, 그럼 전체 식에 5를 곱해줄 거예요. y 값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항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요때 이 값이 x제곱이 되겠다 라고 쓴 다음에 x값으로 정리하려니까 요거 뿔마 루트 5y-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x값이 뭐래?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대지.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게 x값으로 정리한 거야. 똑바로 맞는 범위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y랑 x값을 바꿔준다. y는 루트 5x 빼기 4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하다. y는 x값을 뒤집었어.
그럼 우리 주어진 범위인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y랑 x를 뒤집으니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야. 대칭했으니까 값을 바꿔주니까 바꿔준 거야. 상은아 집중 좀 해줘봐. 5분 빨리 끝내줄게. 무조건. 집중.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y값이 뭐라는 거야?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대소 비교 가능하다. 실수란 거야. 우리 허수란 건 대소 비교 안 된다 했어. 그게 기준이에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기할 수 있으니까 그 수들은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실수의 정의야. 알겠어요? 허수는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오케이? 수직선의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허수가 되지 않게끔 5x 빼기 4는 0보다 크다까지 적으셔야지 정확하게 역함수 기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같다까지 될 수 있는 거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서 x값 범위를 찾아준다. x값은 5분의 4보다 크거나 하다. 얘가 역함수 연산해 준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거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풀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y는 fx랑 그래서 f 인버스 x를 둘이 연립해달라는 거니까 fx는 f 역함수 x다 라고 하시면서 주어진 범위에서 요 식을 5분의 1 x제곱 플러스 4라 쓰고 플러스 4 그 다음 요 값은 루트 5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왼쪽 거는 식이 뭐래?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오른쪽 건요? x값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지워서 요거 갖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이때 요걸 풀려고 하면 양변에 제곱을 걸겠지. 그럼 값이 여기가 25분의 1에다가 여기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완전 제곱식하고 이 값이 5x 빼기 4인 거여서 이걸 조립제법 통해 가지고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잘못되고 있는 계산이라고. 역함수 직접 구하셔서 가면. 알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끝까지 계산 안 할 거야. 다음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무리함수는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y는 x제곱 따위에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를 2차 함수에 역함수를 해주잖아? 그러면 무리함수가 나와. 이거 보려고 지금 쉽게 계산해 준 거야. y는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무리수 형태의 무리수 자리에 5x, x값 적혀 있으니까 무리함수라 부르는 거야. 유리함수면은 유리식 형태의 함수를 말하겠지. 그래서 유리식 형태니까 우리가 y는 x도 유리식이 맞고요. 유리함수가 맞고요. 이런 다항식을 다 맞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유리함수가 맞아.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특정화해주고 싶어하는 거는 분모가 x가 달려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를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 형태여서 분수 형태. 알겠어? 말의 근간이 돼 그냥 그대로. 지수함수는 뭐게? 지수 자리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지수지. 여기에 x 실어주면 이게 지수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이. 삼각함수는 너네가 알고 있는 삼각비에다가 삼각비의 각도 자리가 x 미지수야. 삼각함수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x, y 대응으로. 계속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수 자체를 좀 잘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 무리함수 보려고 했고 이거 계산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계산 잘못돼 가고 있는 계산이야. 쉽게 풀 수 있는 거 어렵게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해도 인버스까지 구했을 때 그냥 x로 다시 돌려가지고 이거는 x다 라고 풀어야지 풀려. 알겠어?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풀리잖아. 이거 4차식 풀면은 조립제법 언제 할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범위고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하려던 거고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는 건 좀 그러니까 빨리는 한 5분만 빨리 끝내고 자 그거 펴봐. 그 주말에 하는 거 그거 한 10개만 하자. 시간 아까우니까 시간 아깝잖아. 아 이거요? 저번 주에 했던 거 103번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40번부터 40번부터 우리 저번에 41번까지 하지 않았어? 몇 번까지 했지? 잠깐만 표시되어 있을 건데 저번에 49번까지 했다. 표시한 거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49번 뒤에 103번 한번 갈 수 있나 봐볼게. 내일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은 유리식 할 거고요. B2반하고 다르게도. 그다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거 할 거고요. 62번이요. 62번.
78번. 또 요 사이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그냥. 58번. 성현아 뭐 있어? 57번이 57. 여기 62까지 먼저 할게. 57, 58, 62 할게. 민수야, 요거 하고 시간 나면 너 거 하나 해줄게. 거까지. 자, 그래서 57번부터 가자.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빨리 풀어볼게. 얘들아, 안 채워온 사람들 채워와야 돼, 반드시. 채워와야 돼요. 채워와야 되고, 그 다음 채워져 있는 친구들이 지금 기다려줘가지고 숙제가 내일 거 조금만 따로 줄게요. 내일 거 조금만. 시험지 한 부씩 줄 테니까 한 부씩 해와. 아, 같이 가야 되는데 시험지를 둘이 한 부만 풀어와. 알겠어? 둘이 한 부씩만. 얘들아, 공부 더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성아 한 부 풀어와. 쉬운 걸로 해줄게. 알지? 민수야 하나만 해와. 너네 그거 채워와. 알지? 20개 비어있잖아 지금. 20개 내일까지 채워와. 꼭 약속이야. 오늘 나만 채우고 가자. 안 돼요. 아, 나만 채우고 와. 안 되겠다. 다른 친구들 먼저. 이제 채워올게요, 쌤.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지난번에 채워 안 돼. 끝까지.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제 채워온다면 채워야 돼. 안 돼요, 쌤. 진짜 안 돼요. 당연히 전화. 자, 요 직선하고요. 상윤이 그래서 뭐 생긴 게 맞아? 뭐 생긴 게 맞냐고. 상윤 진짜야? 안 되고. 상윤 좋겠다. 상윤 좋겠다. 자, L과 L 다시 위에 각각 한 점에 대해서 선분 A, B 길이의 최소값은 이라 써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 때는 좀 내용 바꿀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거긴 한데 다음 식을 잘 모르겠으면 꼭 이항해가지고 먼저 뭐부터 조사해줘야 돼? 기울기 값들부터 조사해주는 거야. 그럼 둘이 직선이 어때? 당연히요. 평행하다는 거야. 둘이 나란하다. 그럼 둘이 나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저기 위에 한 점과 여기 위에 한 점 B에 대해서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 길이 잴 때 수직으로 잴 때가 제일 짧겠지. 그럼 비스듬히 잴 때가 길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확히 점과 직선과 직선 사이 평행선일 때 구하는 공식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 X축. 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절편 잡을게. 그치. 0,7. 그래서 공식 써주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 그 다음 58번. 그래서 이거 다음 프린트 하나 더 줄 거거든. 내일 하나 더 줄 거야. 하나 더 줄 거는 이거보다 난도 높게 줄 거야. 난도 살짝 올려가 줄 거야. 이것도 좀 어려운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데 점점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퀘스트잖아, 퀘스트. 레벨업 했는데 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조야. 그래야지 시험이 잘 봐요. 조금만 올릴게, 조금만. 하나만? 오케이. 하나만 살짝 올릴게. 퀘스트 재밌지? 자, 요 값이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m 요거의 y 요 값에 플러스 6 마이너스 m 요 값은 0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지금 뭐래? 뭐래 상윤아? 평행하되지. 평행할 때 우리가 공식이 조금 기억나면 좋은데 자, 잘 모르겠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 그냥 하나씩 이동시킬게요. 그거 시험 때 준비하면서 치울 거야. mx 플러스 m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값을 우리가 또 정리해주면 2 빼기 m 요 값에다 y 그 다음 요거를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근데 적고 나서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하나 해줄 거야. 직선 방정식 내용 설명 하나 해줄 거예요. 직선 방정식 뭐부터 하라 했어? 1차 함수 먼저 하랬어? 좌표축에 평행한지 먼저 구분해주고 해야 되는 거야. 좌표축 구분하고 평행한 직선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 다음 식에서 좌표축에 평행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값이 여기 첫 번째 식에서는 m값이 0인 거야. 그래서 n값이 0일 때에 대해서 위의 식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n값이 0이야. 그럼 3y는 4지. 그럼 y값은 3분의 4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직선 우리가 m값을 0을 대입해 주는 거야. 0 대입해. 그러면 y값 살고 x값 살지. 그럼 x 플러스 2y 형태다 라고만 적을게. 그럼 이거 둘이 좌표축에 평행한 형태가 아니지. 하나는 평행인데 하나 살았잖아. 1차 함수 형태네. 그래서 이거 안 되네. 확인 꼭 하는 거야. 이 과정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꼭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m의 값이 2일 때 할 거야. m의 값이 2. 어디서 나갈게? 요 자리값을 개수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위에 거는 우리가 식이 2x 마이너스
3y 요 형태가 되고요. x랑 y 계수가 4라. 아래식은요. x 더하기 4는 0이다 하니까 x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수값이 산다만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여기 m에다 2를 대입한다는 게 전체에다 다 대입하는 거니까 2 대입하니까 여기 뒤에 적고 싶으면 플러스 6은 0이다. 여기까지 적어주는 거야. 그럼 둘이 평행할 수 없지. 하나는 비스듬하고 하나는 좌표축에 절대 안 돼. 그래서 1차 함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둘 다 1차 함수 형태여서. 특이값들이 지금 안 되는 거여서. 이렇게 가는 거야. 풀이 과정할 때 이렇게 적으면 서술형 감점 없어. 좌표축에 평행한 값들을 대입을 먼저 하고 하는 거고 문제가 난도가 올라갈수록 이걸 안 하면은 문제가 무조건 틀려.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근데 두 개 세팅돼 있을 때 똑같이 위에 거 하고 아래 거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평행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거 3의 값을 나눠줄게요. 그래서 1차 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을 나눠주니까 2-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 2-n분의 -6 플러스 m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1차 함수니까 첫 번째 1번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3분의 m이라는 기울기랑 어디 기울기? 2 빼기 n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산을 조금만 치워주시면 요렇게 요거 n-2로 이렇게 값을 이렇게 바꿔줄게. 연산 쉽게. 자 그럼 요거 x자 이렇게 연산한다. x자 연산. 그러면 n-2 요 값이 몇이다? 이 값이 3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m제곱 -2m 요게다 -3은 값이 0이다 해서 m 값을 두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3과 1이 되겠죠. 그래서 m값은 값이 3이거나 또는 -1이다 라고 두 값을 찾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 더 실행해 줘야 돼. 두 번째, 어느 값이 달라야 되니? y 절편값이 달라야 되는 거지. 꼭 해줘야 돼. 꼭 해줘야 돼. 서술형 할 때 안 하면 틀려.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값 뭐랑 달라야 돼? 요 값하고 요 값 빼 계산하고 달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저 값들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3분의 m 플러스 4라는 저 y절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2-n분의 -6 플러스 m의 값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 이거 우변식을 조금 마이너스 연산을 쳐가지고 계산하고 싶거든? 분모에서 마이너스 뽑을 거야. 그럼 분자에다 마이너스 얹어주면 되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거 6-m 그 다음 여기 m-2 이거 하는 게 유리식 연산이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똑같이 해도 돼요. 알겠어? 전혀 무관하다. 저런 거 마이너스 조작질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본인 편한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 값은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m 플러스 4랑요 m-2 값을 곱한 상태가 값이 6-m이니까 18-3m하고 값이 달라야 된다라고 이 연산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 주시면 m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m 그 다음 옆에가 -8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요 값이 18-3m하고 다르다. 계산해 줄게요. m제곱 플러스 5m 요 값은 값이 -26 값하고 값이 다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인수분해 되는 값 있어요? n값 없죠? 그래서 n값 없으니까 문제 2개 나오는 거 맞나? 지금 씩 볼게요. 그래서 m값이 음수라고 써 있구나. m값이 음수 써 있네요. 지금 여기에서 기준인데 근데 요걸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은 우리가 요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될 수 있다는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 최종 조건이 n값이 0보다 작다 하니까 우리가 n값이 -1이 되겠다라고 써달라는 거네. 그래서 -1 넣어서 둘 사이 거리 재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넣어주세요. -1. 그럼 값이 어떻게 돼? 얘가 -x 그다음 옆에 -3y 옆에다 -1 넣어주니까 플러스 3은 0이다.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이 x 그 다음 여기다 -1 넣어주니까 플러스 3y 그 다음 여기다 -1 넣으니까 플러스 몇이야? 7은 0이다. 이렇게 되겠다. 둘 사이 거리 잴 때 한 y 절편 잡아주시거나 한 x 절편 잡고 계산 처리하는 과정 똑같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뒤에 상수항 부분 해줘야 돼. 알겠어? 문제마다 어려울 때 하나 걸러질 때가 요 값이 꼭 들어가죠. 알겠죠? 그 다음 요거 위에 거 꼭 해줘야 되고요. 한 번씩 여기에서 우리가 답이 3개 적혀 있는데 답 2개만 썼을 때는 밑에 걸로 구한 거야. 2개. 알겠어? 보통 이것만 하니까 그게 중2 거여서 쉬우니까. 근데 좌표축 꼭 해줘야 된다고. 특히 미지수 계수 실려 있을 때 꼭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수야, 민수 거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시험지를 2부 뽑아줄게. 잠깐 기다려봐요. 그리고 62번부터 내일 하자. 62번부터. 알겠지? 요번 62번부터 내일 하자. 너네가 빨라. 너네는 유리식 할 수 있을 것 같아.